지금 현재 어쨌든 잘 나가는 건 민코인과 수이. 그리고 또 하나를 꼽자면 비트가 올라라. 촬영 시각은 10월 14일 낮 12시 20분입니다. 자, 업토버가 올랑말랑합니다. 시간봉으로 갖고 와봤어요. 바이낸스에 있는 BTC USDT 그래프고요. 보시면 이게 6만 선이 무너질 때는 이거 뭔가 싶었거든요. 그런데 재빠르게 회복하고 나더니 상승세를 이어가는 거 싶었는데 지금 잠깐 주춤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서요. 이 상승 흐름이 꾸준히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역사적으로 봤더니요. 업터버가 중순 이후에 나타났다라고 해요. 그러면 조만간 업터버가 오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크립토컨트 CEO 주기혁 대표에 따르면요. 비트코인 14일 내에 강세장이 안 오면 반감기 후에 최장으로 횡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역대 우리가 올해 상승을 기대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연초에 비트코인 ETF가 승인된 게 가장 컸죠. 이른바 외부에 있던 기관 자금이 크립토 시장으로 들어오면서 비트코인의 한 단계 레벨업을 기대해 볼 수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모든 코인러가 비트코인 한 사람들은 모두 다 기대하는 이벤트가 바로 반감기였죠. 반감기 후에는 언제나 올랐던 그런 역사적인 과거 기록이 있거든요. 그런데 반감기 이후에 오르니까 다들 기대하고 있었어요. 야, 올라야지 라고 했는데 주기영 대표가 봤더니 이 반감기 이후에 강세장이 나타났어요, 과거에. 지금은 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에 현재 285일이 지났고 앞으로 14일 내로 강세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반감기 이후 가장 긴 횡보장으로 기록될 거다라고 합니다. 어찌 보면 올 초에 출시된 비트코인 ETF로 인해서 과거와는 다른 가격 흐름을 보여주는 게 이번 올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 때문인지 반감기가 지났는데도 안 오르는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뭔가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을 보자면 살펴봐야 될 게 ETF 자금 흐름이죠. 지난주 보니까요, 그닥 좋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다행은 금요일 날 대규모 자금이 FBTC, 피델리티 쪽으로 유입이 되면서 2억 5,300만 달러 정도가 들어왔다는 거는 긍정적입니다. 다만 전반적으로는 그닥 그랬습니다. ETF 매수 평단가를 보자면요. 현재 54,900달러에서 59,100달러 정도 된다라고 해요. 지금 한 63,000달러니까 ETF 평단가, 매수 평단가는 안정권입니다. 이 만약에 매수 평단가를 벗어나게 되면 걱정하는 부분은 ETF로 들어왔던 돈이 일시에 손절을 하면서 매도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현재 매수 평단가만 고려하자면 ETF발 매도 압력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부진한 건 왜일까라고 봤더니요. 1년 이상 2년 미만 비트코인 보유 주소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짧게 들고 있는, 장기로 들고 있던 고래라기보다는 짧게 들고 있는 사람들이 매도를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크립토컨트 주기용 대표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가 손절매를 하기 때문에 가격이 못 오르는 것 같다라는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시장을 움직였던 오랫동안 비트코인을 들고 있고 고래들의 매도라기보다는 비교적 짧게 비트코인을 들고 가는 개인 투자자들, 조막손이라고 해야 되나요? 들의 매도 때문에 가격이 못 오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네요. 비트코인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연준의 금리 정책이죠. 그래서 연준이 금리를 정책할 때 뭘 보냐라고 보면 물가와 고용입니다. 일단 지난주에 나왔던 물가 상황을 보자면요. PPI의 경우에는 예상치를 하회했고요. CPI는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그리고 고용 지표는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물가 고용은 계속 지켜봐야지 향후 연준의 금리 정책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11월에 금리를 결정을 하죠, 연준이. 그런데 금리 결정 전에 순서로 보자면 고용 지표가 먼저 나오고 그리고 물가 지표래요. 그러니까 지금 봐야 될 거는 고용 상황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연준의 금리 방향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긍정과 부정 요인을 일단 정리해보자면요. 긍정 요인 중에 하나는 바로 중국 부양책이죠. 이 효과를 두고서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안 크다. 아니다. 이것 때문에 비트코인 갈 거야. 라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경기 부양책이 코인에 유동성을 주입을 할 텐데 지난주 말 상황만 보자면 중국 증시로 자본이 유입될 가능성이 낮아지자 비트코인 가격도 함께 낮아진 셈이다라고 하는데 부양책이 시장의 기대만큼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숫자가 안 나왔어요.
이 침체된 부동산 부분과 부채가 많은 지방 정부에 대한 추가 지원을 약속했지만 국채 발행 규모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내 소비 촉진 계획에 대한 정보도 거의 나오지 않고, 그러니까 시장이 굉장히 한 100만큼을 기대했는데 중국 정부가 내놓은 건 50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망한 시장이 반응을 했죠. 중국 증시도 하락했고, 그러다 보니까 부양책, 글로벌 유동성이 공급될 거다라는 기대감에 올랐던 비트코인도 실망해서 6만 3천 아래로 내렸다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또 다시 오르는 분위기입니다. 어쨌든 중국 정부가 내놓은 부양책은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부양책 규모를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와중에 갑자기 약재인데 뭐 진짜 가쁜 실크로드라고 미국 정부가 실크로드 그 비트코인을 통해서 이제 마약 같은 걸 이제 거래하던 사이트였죠. 압수한 비트코인 물량을 매도할 거다라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팔게 되면 시장에 아무래도 매물 압박을 가할 테니까 떨어지겠죠. 근데 문제는 실제로 실크로드로 압수한 비트코인을 얼마나 파느냐, 실제 매도보다는 팔 거다라는 뉴스, 심리가 시장에 더 악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GSR이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은 여전히 근본적인 요인보다는 주로 시장 심리에 의해 좌우된다. 실제로 미국이 얼마를 파는지는 알 수 없지만 판다라는 뉴스에 따라서 사람들이 그러면 가격이 떨어지겠네. 비트코인은 앞으로 떨어질 것 같아. 라는 심리를 자극을 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실크로드 뉴스 또한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시장에 있는 긍정과 부정 요인을 보자면 딱히 뚜렷하게 어느 한쪽이 우세하다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는 지금 선거를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가격 흐름을 보자면 마음에 안 들죠. 그런데 글래스노드가 보고서를 냈는데 이게 과거 강세장과 비슷한 패턴이라고 해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과거 패턴과 비슷하다라고 하면 과거에 10월 달에 올랐잖아요. 옥토버 다들 기대하고 있는데 아니 10월이 됐는데 안 오르잖아요. 뭐야 싶은데 이게 10월 중순 이후에 오른다라고 해요. 과거에도 보니까 10월 달이 어쨌든 상승 마감한다라는 겁니다. 초반에 우여곡절을 겪지만 중순 이후에 오르기 시작해서 10월에는 상승 마감 가능성이 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비트코인 가격은 오른다라고 하는데요. 텐티 홀딩스 설립자는 대선 결과 누가 되든 상관없다. 10만 달러 갈 거다라고 했고 코인베이스 리서치 총괄 역시 암호화폐 시장에 약관적인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대선에 따라서 누가 되든 비트코인은 오른다라는 거거든요. 실제로 제가 코인 갤러리라는 텔레그램 방에서 갖고 와봤는데요. 2016년부터 미국 대선 시점을 기준으로 비트코인은 큰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었다라고 해서 16년, 17년 여기가 대선 날짜입니다. 이 대선이 지나고 나서 갔더니 급등을 했어요. 이른바 떡상했습니다. 20에서 20년 대선 역시 끝나고 나서 떡상을 했습니다. 와우. 그렇다라고 하면 24, 25년 여기 선거 끝나고 나면 얼마나 가격이 오를까요? 선거 후엔 떡상 한 개, 이번에도 반복이 될지 기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소서 수업과 함께하는 헤데라 뉴스입니다. 헤데라에도 레이어2 열풍이 불었습니다. 블록체인 스포츠가 진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는데요. 이 가라데 컴뱃이라는 헤데라 기반의 블록체인 스포츠 앱이 있습니다. D앱이. 가라데, 일본의 가라데 요거 경기를 하는 건데요. 내년 1분기에 헤데라 기반의 L2 네트워크를 출시한다라고 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한번 보자면요. 헤데라 레이어2 네트워크를 출시한다라고 합니다. 업-온리 게이밍 기술을 적용을 한 건데요. 업-온리는 뭐냐? 경기 결과를 마치면 카라데 토큰을 획득하고요. 틀려도 아무것도 잃지 않은 업-온리 그 게이밍 기술을 접목할 수 있는 레이어2 네트워크를 출범한다라고 합니다. 인상적이었던 건 최근에 인기를 끌고 있는 전통적인 레이어2가 출범하는 기본 플랫폼인 이더리움이나 솔라나가 아닌 헤데라 기반 위에다가 레이어2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라고 합니다. 1분기 구축되는 헤데라 레이어 2 네트워크를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서스왑과 함께하는 소서 뉴스 추가 보상은 이어집니다. 24년 스프링 인센티브가 연말까지 이어집니다. 원래 나오던 보상 이외에 2,100만 개의 추가 보상이 이어지고 있고요. 추가 보상을 감안한 오늘 현재 USDC V2 풀의 수익률은 약 13.18%입니다. 반면 이더리움은 부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옵션 트레이더들이 비트코인에 대비해서 이더리움은 약세를 지속할 거다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래프를 보니까요. 안타깝습니다. 제가 약간 마지노선으로 보는 수준이 1이더가 0.04 BTC거든요. 요 선이요. 요 라인. 근데 이 라인 밑으로 떨어진 다음에 10월 들어서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달러 기준 가격이 이 민트색인데 좀 올라왔어요. 그런데 비트 대비해서 봐서는 계속 횡보하면서 0.04선을 밑돌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기술적 분석으로 보자면 거의 바닥이다 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지금 바닥을 거치고 나면 상승할 거다라고 하는데 일각에서는 만약에 이 마지노선이 2250달러가 무너지게 되면 반토막이 날 수도 있다라는 어마어마한 끔찍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더리움은 어떻게 될까요? 사실 가격만 놓고 보자면 수급이 풀려야 됩니다. 근데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수급이 꼬여 있어요. 매물 압박이 끊이질 않습니다. 특히나 이더리움 ICO에 참여했던 초창기 고래들의 매도 물량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재단도 팔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나온 거는 이거 언제적인가요? 굉장히 옛날에 있었던 사기 사건인데 2019년으로 기억하는데 중국에 있었던 다단계 스캠 코인 사건 플러스 토큰 여기가 갖고 있는 이더리움 물량이 최근에 시장에 나왔습니다. 일부가. 그런데 전체 들고 있는 물량이 13억 달러 정도 되는 이더리움이거든요. 이게 만약에 전량 나온다? 그러면 당연히 이더리움에는 매물 압박으로 작용하게 되고 수급이 꼬여서 이더리움 가격이 오를 수가 없는 거죠. 그나마 이더리움에서 기대한 거는 ETF 옵션이었습니다. 비트코인 ETF 옵션은 승인을 받았죠. 하지만 이더리움에 대해서는 SEC가 결정을 또 한 차례 연기를 했습니다. 결국 기댈 건 기술적인 업그레이드인데 팩트라 업그레이드 데모넷이 10월 17일 이전에 출시할 거다라고 하는데요. 기술적인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져서 이더리움이 레이어 1 가운데서는 기술적 패권을 잡아서 가격에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에 반면 요즘 가장 핫한 테마는 바로 밈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투톱 테마라고 하는데 첫 번째가 밈코인. 이거는 부정할 수 없죠. DWF 랩스라고 해서 제일 잘 나가는 MM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가 밈코인 투자를 최우선 과제로 삼는다라고 했어요. 가장 시장에 핫한 VC, MM이 밈코인이 우리의 투자의 최우선 과제야라고 하니까 밈코인의 테마가 앞으로도 당분간 이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다만 민코인이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게다가 민코인은 한 방 아니면 그냥 나락이기 때문에 진짜 거의 투기적 관점에서 접근하셔야 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핫한 테마는 바로 수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수위가 신고점을 경신했습니다. 다만 국내에서는 이 김치 프리미엄이 역푸가 나면서 업비트 기준으로는 아직 최고점을 경신 못했대요. 그런데 달러 기준으로는 신고점을 경신했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두 가지 핫한 테마가 밈코인, 수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팔로잉하고 있는 여러 텔레그램 채널이나 코인 커뮤니티에서는 그래서 앞으로 대세는 수위 민코인이다 라고 하면서 수위 민코인에 베팅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실제로 그래서 큰 수익을 얻으신 분들도 있고요.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민코인 이건 애매합니다. 지금 현재 어쨌든 잘 나가는 건 민코인과 수위, 그리고 또 하나를 꼽자면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는 체인이 바로 있습니다. 바로 베이스. 톱 3개의 테마를 꼽으라고 한다면 민코인, 수위, 그리고 저는 베이스를 꼽을 텐데요. 베이스의 경우에는 코인베이스가 자체 개발한 레이어 2죠. 그런데 베이스 코인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베이스 코인이 있으면 베이스 코인이 가장 수혜를 받아야 될 텐데 코인 자체가 없다 보니까 베이스라는 체인 위에 올라가는 D앱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스 체인 위에 올라가는 D앱들이 요즘 잘 나가는데요.
제가 코인갤러리라는 사이트에서 텔레그램 채널에서 갖고 온 걸 보니까 에어로드롬 이게 베이스 생태계 내에서 가장 핵심적인 덱스 레이어 탈중앙화 거래소 그러니까 이더리움을 치면 유니스왑쯤 되겠죠. 이게 여기 에어로드롬에서 발생한 수수료가 유니스왑에서 발생한 수수료를 앞지르는 상황이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베이스 체인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업라이즈 했을 때 같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의견을 주고받았던 로저, 싱가포르에 있는 현지 직원이 그 친구가 베이스 체인이 나온다라는 설명을 해주면서 그럼 내가 이걸 투자 아이디어에 어떻게 접목할 수 있겠니? 라고 물어봤더니 베이스 체인 위에서 나올 D앱들을 주목해봐라 라고 했거든요. 그냥 가볍게 넘겼는데 가볍게 넘길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베이스 D앱들 눈여겨보시면 어떨까라고 하는데 다만 늘 말씀드리지만 알트 투자는 어렵습니다. 이게 장기 투자가 맞는지도 의심스럽고 단타로 대응한다라고 해도 내가 어떤 순간에 들어가는 내가 들어간 지점이 과연 고점을 잡는 건 아닌지에 대한 걱정이 항상 있거든요. 하지만 뭐 업사이드는 열려 있다라는 강점도 있고요. 그냥 투자 아이디어를 드리자라고 본다면 최근 가장 핫한 테마는 밈코인 수익 베이스가 아닐까. 관련된 테마 중심 주변에 있는 코인들을 눈여겨보시면 알트 투자하는데 참고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모든 투자 판단과 그에 따른 투자 결과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이고요. 저는 말씀드린 밈코인 수익 베이스 관련 코인 하나도 없습니다.